자. 어신 낚시 아카데미 오늘 밑밥 이야기 17번째 시간으로 밑밥 운용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 저는 현장으로 나가고 싶은데 일정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밑밥 운용 4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밀려드는 조리요새 밑밥 운용법. 자, 밀려드는 조류.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서서 낚시를 하는데 앞으로 조류가 좀 쫙 뻗어가거나 좌우로 가야 재밌는데 발 밑으로 조류가 밀려드는 겁니다. 릴지 낚시를 흘림 낚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흘려줘야 되는데 제비가 발 밑으로 오니 제비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보통 이런 조류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는 내리지 않는 겁니다. 포인트를 이동하는 게 좋죠. 릴지 낚시의 효과를 아주 극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대화하지 못하고 범위를 좁혀버리게 만들죠. 차라리 민장대가 효과가 높을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원투 낚시나.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밀려드는 조류를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또 일부러 내릴 때도 있어요. 자, 이 자리는 아침 8시가 되면 조류가 양쪽에서 쫙 뻗어나가는 자리인데 뭐 예를 들어 들물 포인트인데 들물이 방향이 이렇다면 이게 들물이라는 말이죠.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썰물이 되겠죠. 자, 한두 시간 내가 손해를 보고 낚시 안 하고 뭐 누워있더라도 들물, 초들물 입질이 잘 되는 자리라서 난 여기 내려야 되겠어.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내리고 보니 뭐 조류가 세게 확 이렇게 밀려들면 낚시 자체가 안 되겠죠. 근데 적당히 조류가 이렇게 밀려드니까 낚시가 할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에 대부분이 이렇게 물때를 맞춰서 내렸다면 끝썰물이 되겠죠. 그죠? 끝썰물. 이게 만약에 썰물이라면 들물일 수도 있겠지만 물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또 대상어종을 낚을 확률이 높은 시간대잖아요. 끝물로 가는 시기 혹은 초물이 시작되는 시기. 낚시를 조류를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낚시를 해요. 자, 이런 자리에 내리게 되면 조류는 분명히 이렇게 옵니다. 그죠? 조류의 방향은. 그리고 이 조류는 오다가 꾼의 자리 앞에서 좌우로 조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자리에 내려서 자, 본 물때를 기다리기 한두 시간 정도에서 의외의 손맛을 볼 수 있는 게 또 감성 낚시의 매력이죠. 자, 이런 조류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환경이 조류의 환경이 하나 있습니다. 좌우로 뻗어나가는 발밑으로 들어오는 조류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좌우로 뻗어나가는 그 경계선이 되는 중앙 지점에 조류의 속도가 급격하게 확 줄어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범위는 뭐 갯바위 지형지물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작게는 한 5m, 길게는 이런 지역이 한 10m, 20m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가 되겠죠. 이 지역을 조류 흐름이나 채비 캐스팅 이후에 찌의 움직임을 보고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을 찾아낸다면 이런 지역은 바로 꾼의 발밑 자리로 오면 올수록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진단 말이면 이 부분은 낚시를 하기가 편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쭉 느려지다가 좌나 우나 이 조류를 타기 시작할 때는 확 지나가 버리죠. 요런 지점, 정중앙이 되는 이 지점을 잘 찾으셔서 최대한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이 정중앙에 첫 번째 밑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낚싯대 하나 길이 정도의 두 번째 밑밥, 또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 세 번째 밑밥, 혹은 조류상에 따라서는 그 한 지점에 정확하게 이 지점을 보셨다면 한 지점의 밑밥을 한 3주걱 정도씩 캐스팅 전에 넣어주시고 채비를 던지면 이 채비는 멀리서부터 채비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발밑으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오다가 조류 흐름이 어느 정도 멈춘 듯이 좌우로 흐르기 바로 직전에 이 에리어에서는 조류 속도가 제일 늦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입질 지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채비 운용을 맞추시면 또 밑밥 운용을 맞추시면 의외의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조류에서 밀려드는 종조류와 반대로 밀려드는 조류에서 그냥 물때를 아침 좋은 시간 한두 시간 날리시지 마시고 찌가 보이기 시작하고 본인이 기다리는 물때가 아직 안 왔거나 또 생각 없이 내렸는데 이런 조류가 말려든다면 제가 이야기한 발밑으로 밀려드는 조류, 좌우로 뻗어나가는 조류에서 정중앙에 바깥 조류보다 채비나 밑밥이 찌탁 던져보시면 알아요. 여기는 쉥 하고 지나가는데 갯바에 반탄이 탁 생기는 반탄주가 딱 만들어지는 그 시점, 반탄주의 영향을 받는 어느 시점부터는 조류의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아주 천천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좌우로 뻗어나기 바로 직전에 조류가 제일 느린 지점, 이 부분을 입질 포인트로 잡으시고 밑밥도 그 정중앙을 맞춰서 멀리 치시고 채비 또한 같이 들어가서 쭉쭉 채비가 천천히 내려오다가 그 입질 지점, 제가 말씀드린 가장 느린 지점에서 감성돔의 입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채비 운용과 밑밥 운용을 하시면 의외로 본 물때가 되기 전에 씨알 좋은 감성돔 몇 마리 낚고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포인트의 특징은요. 자, 낚시는 할만하다. 아주 천천히 박프로가 많았던 그 자리를 찾았어. 아, 정말로 바깥에는 좀 센 조류가 나가는데 딱 요 지점 한 10m 되는 것 같아. 요 지점에 채비를 던지니까 낚시를 할만하게 천천히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머무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이 타이밍을 지나고 나면 좌우로 나가버린다. 그러니 뭐 이리 흘러갈 때 채비를 회수해야 되겠죠. 요 지점을 본인이 찾았다고 생각하면 이 조류가 완전히 멈추는 시점까지 낚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끝썰물 혹은 끝들물, 이 끝물에는 초물보다 항상 씨알 좋은 고기가 감성돔 낚일 확률이 높고요. 또 적당한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조류가 가고 있는데 물이 바뀌기 직전에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완전히 멈추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타이밍에 의외로 많은 감성돔이 밑밥이 반응하고 입질할 확률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포인트에서 채비 팁을 하나 드리면요. 본인이 여기서부터 입질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왠지 여기서 바로 들어올 것 같아. 이러면 뭐 여기가 한 8m 정도 수심이 되고 여기가 한 5m 정도 수심이 된다. 아, 나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입질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곳에서 수심은 낮지만 밑밥이 완전히 모여 있을 것 같아. 채비가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발밑으로 밀려드는 데서는 너무 가벼운 채비는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여기까지가 뭐 20m에서 25m, 여기는 불과 한 10m라고 가정을 하면 25m 거리에서 채비가, 바늘이 벌써 바닥까지 내려와 채비가 안정되게 하려고 그러면 채비를 10m까지 더 던져야 되죠. 여기 가야, 이렇게 가야 채비가 들어오면서 바늘이 수심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캐스팅을 하고 여기서 채비가 안정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어오더라도 미끌림이 바로 생겨버리죠. 입질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곳에서 내가 입질을 기다린다. 그럼 채비는 한 20m 정도만 던지고 채비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채비 안정이 되고 제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이곳에서 입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채비 운영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노리고 여기도 노리고 여기도 노리는 채비, 가벼운 채비로는 채비가 들어오면서 바늘이 안정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본인이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밑밥의 거리도 형성하셔야 되고 또 채비도 뭐 작게는 뭐 무게로 친다면 0.5부터 많게는 1.5 정도 이 정도 수심대를 하더라도 빨리 채비를 안착시키고 서서히 와서 본인이 입질 지점을 딱 정하는 그런 반유동 채비로 한 곳을 집중 공략하시고 바늘 또 내려가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바늘 가까이에 뭐 비봉돌이나 이비봉돌 하나 정도를 물려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지나고 입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비가 흘러나가게 될 때는 걷어들이고 같은 동작, 마치 뱅에돔 낚시를 하듯이 착 던지고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다시 던져주는 이 리듬의 낚시를 해야 되는 것이 밀려드는 조류에서의 밑밥 운영법입니다. 자, 올가을에 낚시를 자주 나가시게 되면 분명히 이런 환경의 갯바위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또 독립리에서 낚시를 내가 오늘 내리고 싶은 자리에 내렸어.
자, 내물때가 다 돼가 하더라도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이런 조류에서라도 낚시를 시작해 보시면 의외의 뇌물 감소동을 만날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려드는 조류 밑밥 운영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조류가 전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멀리 캐스팅을 하고 또 멀리 밑밥을 줘서 이미 밑밥 띠를 만든 위로 채비를 흘려보낸다. 두 번째, 종조류에서 중요한 것들은 거품띠, 반탄류가 형성되는 거품띠를 따라서 그게 일종의 조경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조경지대는 캐스팅과 또 밑밥, 채비가 같이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 갯바위 리얼 진학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종조류 앞에서 쭉 뻗어나갈 때는 하나만 명심하라. 95% 이상은 무조건 발밑에 밑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밀려드는 조류, 종조류에서는 의외의 큰 조항을 만날 수 있는 조류일 수 있다. 낚시 보물대를 기다리면서 조류가 멈춰지는, 좌우로 뻗어나가는 조류에서의 멈춰지는 그곳을 빨리 찾고 집중 공략하고 낚시 패턴을 마치 백인돔처럼 만들어주는 것, 의외의 조항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밑밥 투척에 대한 이야기를 칠판에서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견차가 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빠른 조류와 제가 생각하는 빠른 조류가 다를 수 있고 느린 조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 잘 기억하셨다가 이 이야기들을 현장에 가서 조류 빠르기에 눈높이도 저하고 맞추시고 또 밑밥에 들어가는 거리, 지류는 어떤 건지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푸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